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즐거운 사회과 수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빅데이터가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의미했었다면은 요즘에는 비정형화된 데이터까지 의미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선생님들께서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사진을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과 인스타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많은 글을 업로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빅데이터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를 분석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빅데이터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사이트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사이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네이버 데이터랩입니다. 보시면 아시듯이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많은 검색어를 검색하죠. 그 검색어들을 바탕으로 분야별 인기 검색어를 제공하고 쇼핑과 관련된 많은 검색어들을 분류해서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이트입니다. 이 네이버 데이터랩을 활용해서 사회 3학년 2학기 환경에 따른 의식주 생활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화면이 네이버 데이터랩을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 첫 메인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지금 일간으로 나와 있고 우리는 한번 여기서 월간을 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날씨에 따라서 의생활의 변화가 굉장히 잦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패션 의류 검색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예상을 해보도록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옷을 살 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가 월별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반팔티라던가 아니면은 겨울에는 패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 이때 이렇게 보시면 1월부터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부동의 1위는 원피스라는 사실이 좀 재밌긴 한데요. 이 부분은 모두 똑같지만은 이제 이 윗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 월별로 꽤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1월부터 4월까지의 자료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1월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인지 롱패딩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선 1월은 아직 굉장히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 롱패딩을 선호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이 되면은 벌써 트위드 자켓이라던가 트렌치 코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봤을 때 2월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아직 춥긴 하지만 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고 4월쯤이 되면은 바람막이라든 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4월쯤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운동 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5월부터 6월까지는 슬슬 반바지, 반팔티가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날씨에 따라서 어떻게 의생활이 변화되는지 분석하는 기회를 가진다면 훨씬 더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썸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썸트렌드를 활용해서 사회 6학년 1학기 민주주의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트렌드 메인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주차별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 순위가 나오는데 이 연관 검색어 순위를 가지고도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 이러한 연관 검색어와 민주주의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우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인권이 쭉 발전되어 왔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예상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과 수업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썸트렌드는 다른 빅데이터 사이트들과 차별되는 바로 감성 연관어가 제공이 됩니다. 6월 2주차에는 민주주의와 감성 연관어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보시듯이 긍정, 부정, 중립의 단어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빅데이터들을 평가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가지고서 다음과 같은 단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한 문장 쓰기를 해보면 학생들이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한 이런 분들을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을 학생들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특히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뉴스와 SNS가 함께 합쳐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기에 약간 좀 거북하거나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짝 편집을 하셔서 주시는 것이 수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구글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서 사회 6학년 2학기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아무래도 구글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것들보다 전 세계 사용자들의 트렌드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보시면은 올해의 검색어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모든 세계에서부터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각 나라들의 인기 검색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함께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학생들과 함께 얘들아 전 세계에서 이러한 검색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공통적인 단어들을 한번 찾아볼까? 라고 이야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줌이라든가 그리고 선거 결과와 같은 다양한 단어들이 왜 검색이 됐는지 공통점을 찾아봄으로써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교류 상태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빅카인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빅카인즈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카인즈는 우리나라의 모든 뉴스를 분석해서 시각화 자료를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사이트인데요. 모든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체를 선택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1990년부터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본 결과를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이 전체 데이터도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도 분석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이 제공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키워드들을 프린트해줘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평가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와 관련된 자료에 대통령이 나와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대통령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 대표를 마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육자치제라는 것도 검색이 됐는데 여기서 교육청도 지방자치 중의 일부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네요. 네, 지금까지 짧지만 다양한 빅데이터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이트를 좀 더 알아보시고 사회 수업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